미얀마의 폭력적인 상황이 종식되어 평화의 날이 찾아오기를. 민주주의와 미얀마 여성들. 이동옥, 여성학 연구자. 대학에서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다. 2010년 여성학 연구를 위해 태국 북부의 지역을 방문했을 때 미얀마에서 이주한 남녀 노동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태국에서 만난 미얀마인들은 군부 정권의 폭정과 가난 때문에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인 태국으로 망명, 이주를 해왔다. 이들은 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저임금 직종에서 차별을 당하면서도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면서 미얀마에 남은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기도 했다. 또한 생존을 위해 가족 단위로 태국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다. 또한 폭력과 억압을 피해 정치적 자유를 위해 망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미얀마를 떠났지만 아웅산 수치를 지지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아웅산 장군의 딸로서 비폭력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였지만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다. 가택연금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로 힘든 투쟁이었다. 그녀는 영국에서 공부했고 결혼했다. 평화와 비폭력을 강조하는 미얀마의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로서 미얀마인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영국인인 남편의 투병과 죽음, 가족들과의 이별을 감수해야 했다. 이후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의 국가고문, 외무부 장관이 되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정권을 잡은 이후 그녀의 행보가 국제적으로 찬사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미얀마는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 성폭력 등 인권 유린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아웅산 수치는 이러한 학살에 대해 침묵해왔고 군대에 책임을 묻지 않았으므로 비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아웅산 수치는 광주인권상 등 인권상의 수상을 철회, 박탈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미얀마는 2008년 헌법을 개정하고 2010년 군인 출신의 세인 대통령은 중국 기업에 의한 대규모 댐 건설을 중지시켰다. 2015년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은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 2020년 11월 선거에서 수치가 지도하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은 압승하고 정권을 잡았다.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의 폭정은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아웅산 수치는 다시 가택연금을 당했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총을 든 군인들과 맞서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다. 미얀마 시민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전세계인들과 소통하면서 군부의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우리는 REP가 필요하다는 문구의 팻말을 해시태그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하고 있다. REP란 UN의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를 의미한다. 즉, UN 가입국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류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인권유린적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UN 가입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UN은 미얀마의 폭력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교 국가로 알려진 미얀마의 승려들은 군부의 폭력과 만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불교는 관계와 평화를 중시하는 종교이지만 미얀마의 불교 지도자들은 민주화 시위에 대해 어떠한 리더십이나 실천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승려들의 행동은 민주화 시위에 미얀마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미얀마의 불교는 권력에 순응하면서 로힝야족과의 종교적 갈등으로 그들의 인권 유린에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시민의 진압을 저지한 가톨릭 수녀의 용기는 귀감이 되고 있다. 가톨릭 수녀는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려는 군인의 행동을 저지했다. 이러한 행동은 전 세계의 종교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톨릭 교회와 조계종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하고 미얀마 군정의 만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미얀마의 Z세대, 젊은 세대의 저항을 주목할 만하다. 젊은 세대는 미얀마에서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므로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인 군부에 순응하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거리로 나왔다. 이들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되어 있다. 치알 씨는 태권도를 좋아하는 미얀마의 19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화를 위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지지를 얻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시위에 참여했다. 결국 그녀는 거리의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가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그녀는 사망 당시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okay 라는 흰 글씨가 써있는 검정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시민들은 소녀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도굴하기까지 했다. 이 여성은 머리에 총격을 맞고 사망했고 군부는 사인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자의 죽음 이후에도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 세계의 시민들은 미얀마 군부의 만행에 분노했다. 또한 한 여성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미인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참석했다. 한레이는 양곤대학교의 학생으로 미얀마의 폭력적인 상황을 알리기 위해 미인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만행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애도한다고 했다. 또한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러한 연설을 하던 날은 미얀마에서는 군인의 날이었다. 그날 미얀마 군인들은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함으로써 114명이 목숨을 앗아가는 만행을 저질렀고 기념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미얀마 군부는 군부에 반대하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지지한 사람들을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한레이의 행동은 전 세계인들에게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신변을 걱정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랬다. 결국 한레이는 태국의 망명을 신청하고 국제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분간 태국에 머물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의 여성들은 타메인이라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치마를 내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시위는 2020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미얀마의 시민은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메인을 마을 입구에 빨랫줄에 걸어 놓는 투쟁은 전통적인 미신에 근거하지만 여성 혐오를 역이용하는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남녀의 하의를 같이 빨래하지 않을 만큼 이러한 미신이 아직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남성이 타메인을 걸어놓은 빨랫줄 밑을 통과하면 분을 잃는다는 미신, 주술이 있다. 분은 힘, 권력, 영광과 연관되어 군인들로 하여금 타메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지체하게 한다. 군인들이 타메인을 걸어놓은 빨랫줄을 통과하면 남성성을 잃기 때문이다. 타메인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메인은 민주화 투쟁 시에 군인들을 교란시켜 시위대의 시간을 버는 데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들은 타메인뿐 아니라 속옷, 생리대를 걸어놓고 투쟁하고 있다. 여성들의 이러한 저항은 군부의 폭력뿐 아니라 미얀마 사회의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미얀마의 군부는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다. 이들은 임산부, 유아, 소년, 소녀 등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시민들의 저항을 막으려는 군부의 교묘한 전략이기도 하다. 가족,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시신까지 훼손하거나 탈취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으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울부짖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친군부적인 성향이 아닌 신문, 방송 등 미디어를 폐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미얀마의 언론인들은 군부의 감시를 피해 미얀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체포되거나 총격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군부는 무선 인터넷 이용, 휴대전화의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 제한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저항을 탄압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전세계적인 시민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해와 희생은 늘어나고 비폭력 투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미얀마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반군 조직, 무장투쟁, 내전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얀마의 10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폭력을 규탄하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지도부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비판했다. 내전은 더 많은 미얀마인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폭력으로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줌으로써 미얀마인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쟁과 폭력의 상황에서 여성, 아이는 피해자로 해석되었고 보호의 대상이었다. 전쟁 시의 여성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군인의 공격과 투옥의 과정에서 성폭력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돌보는 역할을 맡은 여성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받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미얀마 여성들은 이러한 폭정 속에서 자유를 잃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투쟁한다. 이들은 무사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력, 폭력, 부정의에 대항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동등한 시민이고 의존자와 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시민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장악한 미얀마와 경제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한국의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다. 군사정권에 저항했던 광주의 시민들 중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역할로 광주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목숨을 잃고 다치기도 했다. 여성들은 생명과 건강을 잃었고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의 저항은 남성 중심적인 역사에서 잊혀졌고 여성사의 복원이 요구된다. 미얀마는 무차별 총격의 고통 속에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용감한 여성들의 저항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여성들은 군사정권의 무력, 인권유린에 희생되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감수하고 군사정권의 폭력에 저항했던 이 여성들의 희생과 자유를 위한 열망이 헛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부활절에 달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미얀마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민주주의를 돌려달라고 하는 글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의 기쁨을 알렸던 것처럼 하루빨리 미얀마의 폭력적인 상황이 종식되어 평화의 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한다.